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다면 어떨까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다면?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조차 때때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1862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레스터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셉 캐리 메리. 사람들은 그를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했고 엘리펀트 맨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전시했죠.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건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진짜 조셉 메릭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행한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괴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조셉 캐리 메리. 그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862년 8월 5일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난 조셉은 처음 2년간은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2살 무렵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입술이 두꺼워지기 시작했고 이마에 혹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팔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고 피부는 거칠어져 갔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이것이 조셉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서커스에서 코끼리에게 놀란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어요. 조셉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메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사랑해준 사람이 사라진 거죠. 계부는 조셉을 집에서 내쫓았고 이때부터 그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조셉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모습의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기형을 이용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4년 22살의 조셉은 프리크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엘리펀트 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1펜스를 내고 그를 구경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쇼를 보러 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오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셉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혐오스러운 시선을 결례해야 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1886년 조셉의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경찰이 그의 쇼를 금지시켰습니다. 갑자기 그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884년 조셉이 아직 쇼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를 만나러 왔어요. 프레드릭 트리부스라는 의사였습니다. 트리부스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조셉을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조셉을 한 인간으로 대했어요. 1886년 조셉이 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는 트리부스 의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런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트리부스 의사가 처음 조셉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셉이 단순히 기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육받은 신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책을 읽을 줄 알았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으며 매우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트리부스 의사는 병원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조셉을 병원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해달라고 말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당시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곳이었는데 조셉의 상태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조셉은 런던 병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상류층 사람들이 조셉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로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알렉산드라 공주도 그를 방문했고 여러 기부인들이 그에게 책을 선물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셉은 생애 처음으로 인간관계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는 모형을 만드는 취미를 가졌고 시를 썼으며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모습은 무시무시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섬세했어요. 하지만 조셉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0년 4월 11일 27살의 나이에 그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상징적이었습니다. 조셉은 평생 똑바로 누워 잘 수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조셉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누워서 자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자고 싶었던 거겠죠. 조셉 메릭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조셉을 괴물이라고 부른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조셉 메릭은 죽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 모습이 어딘가 기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탓하는 건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저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극에서 극까지 닿을 수 있다면 혹은 뼛조각으로 바다를 움켜쥘 수 있다면 저는 영혼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의 실제 의학적 진단은 프로테우스 증후군이었을 것이라고 현재 의학계는 추정하고 있어요. 어떤 미신이나 저주가 아니라 단순히 희귀한 유전적 질환이었던 거죠. 조셉 메릭의 이야기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